24번 볼게요. 24번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습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소재가 습관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생존을 하기 위하여 이 습관들이 필요하다. 앞에 습관이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대명사, 복수대명사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 3번 문장은 동명사 주어가 understand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얘가 문장 전체의 동사야.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항상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수 비동사가 사용이 됐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명사는 진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을류를 붙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해하다 했을 때 자연스러우니까 이 동명사 understanding은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 2개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얘의 목적어 1번, 이만큼이 목적어 2번이고요. 그리고 큰 문장 안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써야 되고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해석한다? 의문사 어떤 모양이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지. 그래서 의 주동 또 의 주동이 나온 거야. 자,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뇌가 습관을 사용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 습관들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필수적이다. 됐지?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습관은 생존과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정도로 우리한테 처음에 전제를 깔아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우리한테 앞으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4번 보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뭐냐면 is고 이 동사의 앞엔 요만큼이 주어겠지. 그래서 물어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Are you really trying to break a habit? 너는 정말로 습관을 없애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당신은 유혹 묶기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습관에 결합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습관을 결합시킴으로써 당신이 더 잘 할 것인지 이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 is 뒤에 대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문장의 주어, 얘가 동사, 여기 that부터 끝까지가 보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은 대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건 거거든. 너는 정말로 습관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니? 아니면 유혹 묶기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습관에 결합시킴으로써 네가 더 잘 할 것인지 이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습관을 그냥 없앨 거냐 아니면 유혹 묶기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에 내가 새로 내 몸에다가 길들이고 싶은 긍정적인 습관, 목표로 하고 있는 긍정적인 습관을 묶는 유혹 묶기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유혹 묶기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해석을 해볼게요. 왓슨 대학의 교수인 이 사람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근데 그 연구 프로젝트가 뭐라고 불리냐면 체육관의 헝거게임, 이게 책의 제목이거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의 헝거게임이라는 책을 인질로 묶어두기라고 불리는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앞에 콤마랑 같이 쓰이면 이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두 단어로 바꾼 다음에 해석을 할 때는 차례대로 한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 웨어를 접속사 플러스 웨어는 무조건 두 번째 단어가 대열이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이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만 그들의 오디오 기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됐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연구 프로젝트 이름이기 때문에 앞 글자가 지금 이렇게 다 대문자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은 책의 이름이야. 근데 요즘에는 책을 오디오로 듣는 오디오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헝거 게임이 오디오북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hold hostage 하면 이거는 누구누구를 인질로 붙잡아두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헝거 게임이라는 오디오북을 어디에서? 체육관에서 인질로 잡아두기 라고 불리는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의 실험 과정이 여기 나온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참가자들은 그들이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만 오디오 기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서 체육관에서만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인 헝거 게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가 되냐면 헝거 게임이라는 오디오북을 읽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고 재밌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정말로 하기 귀찮고 힘든 운동이라는 습관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시키는 거야? 덧붙이는 거. 결합을 시킴으로써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만들고 싶어 하긴 하지만 내가 습관으로 만들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운동하기라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 얘기, 과정이 6번에 지금 나올 거야. 6번 문장은 동사가 지금 몇 개냐면 2개예요. uses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combine이 두 번째 동사거든.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부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부분을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별다른 중요한 문법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은 combine A with B라는 중요한 문법이 나오거든. 뜻은 A를 B와 결합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습관, 사람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없는 이 두 개의 명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that을 썼고요. 그럼 관계 대명사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요만큼 하고 괄호치고 선행사인 have 쪽으로 화살표를 지금 보낸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내부를 보시면 내부에는 동사가 지금 또 2개가 나와요. would like to build 얘가 이 관계 대명사절의 첫 번째 동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 대명사절은 동사가 may feel 여기가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like는 여기서 뭐뭐와 같은 이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괄호를 이렇게 칠 수가 있을 거고. 됐죠? 자,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유혹적인 습관을 사용한대. 근데 그 유혹적인 습관이 무엇인지를 짝대기를 긋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짝대기는 측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것은, 여기 이것은 아까 앞에 나왔었던 이 연구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유혹적인 습관, 즉 그 멋진 오디오북을 듣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유혹적인 습관을 하나의 습관과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어떤 습관이냐?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만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의 부사기 때문에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동사 may 뒤에 동사 feel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미루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운동과 같은 습관과 뭐한다? 결합을 시킨다. 됐지? 자,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내가 엄청나게 하고 싶어하는 습관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습관을 사람들이 만들고는 싶지만 그렇지만 미루고 싶어하는 운동과 같은 하나의 새로운 습관에 결합하는 것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 문장 꽤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유혹적인 습관, 즉 그 멋진 오디오북을 듣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would like to build,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루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운동과 같은 습관과 결합한다.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관계 대명사절 나오기 때문에 괄호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기기가, 여기서 기기는 그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기기를 얘기하는 거야. 뭐 라디오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겠지? 기기가 그 다음에 hold hostage 하면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인질로 잡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잡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무슨 문법이 사용이 됐냐면 수동태가 사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질로 붙잡힘을 당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기기가 인질로 붙잡혀진 참가자들은 be likely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more likely to면은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51% 체육관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51%나 더 체육관에 방문할 확률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거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그들의 기기에 대해 체육관에서만 접근을 가지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실험이 끝나고 나서 진짜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요. 자신의 기기를 체육관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체육관에 올 때만 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다가 돈을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체육관에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핸드폰을 맡기는 데에 돈을 지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러한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습관, 여기서는 체육관에 규칙적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느꼈다는 얘기겠지. 여기서 2/3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분수잖아요. 우리말은 분수를 읽을 때 뭐부터 읽냐면 분모부터 읽고 그 다음에 분자를 읽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읽어야. 근데 분자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숫자 셀 때 쓰는 거 있지. 1, 2, 3 이런 식으로 읽고 분모를 읽을 때는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읽거든. 그러면 일단 요거 읽는다고 치면 3을 먼저 읽어야 되겠지. 그럼 3 하고 네 번째는 first, second, third, fourth예요. 요렇게 읽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할 게 뭐냐면 분자가 얘가 1보다 크면 분모를 읽을 때 s를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 3은 1보다 크죠. 그러면 분모를 읽을 때 끝에 뭐 붙인다? s를 붙이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를 먼저 읽으니까 분자는 2고요. 분모가 third, 세 번째니까 3이야. 근데 s가 붙은 이유는 뭐다? 분자가 1보다 크기 때문이다.